지금 현재 얼마나 회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과 이익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신 어떤 분들은 아니 똑같은 말을 왜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수익은 이익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쉬운 건데 왜 이야기했지? 또 어떤 분은 또 고민에 빠지실 수도 있고요. 자, 수익과 이익은 이런 차이점이 있죠. 흔히 수익은 우리가 총수익이죠. 그리고 이익은 순이익. 수익은 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거고요. 거기서 비용을 빼셔야 되고 원가 이런 걸 빼면은 이익이 나오는 순액적인 관점이 바로 이익이 되겠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아주 혼동해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떠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도 음식점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하고 났더니 남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 인건비를 고려를 안 하고 남는 줄 알아서 자기 인건비까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내용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한 달 평균 수익 마이너스 3만 원, 제목이 잘못됐죠. 평균 이익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수익은 매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개념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신문에서도 신문 기사도 잘못 쓰일 때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이제 수익이 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시는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회사는 매출이 날까? 수익은 어느 정도지? 수익 구조는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걸 고민해 보시고 정보를 얻게 되시면은 보다 더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면 게임을 그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게임 회사한테 수수료를 받고요. 그 수수료가 이 회사의 매출이 됩니다. 거기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면은 수수료 받고 역시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정보로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 회사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총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신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고요. 또 한 회사는 항공회사입니다. 또 한 회사는 요즘에 소셜커머스가 유행인데 그 소셜커머스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각각 매출액은 다르죠. 영업이익도 다르네요. 오히려 항공사와 화장품 회사를 비교하니까 매출액은 화장품 회사가 좀 더 적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도 항공사보다는 적네요. 그럼 상당히 효율적으로 화장품 업 영업을 하고 있구나. 그 자산 대비 효율적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 정보, 이익 정보, 거기다 자산까지 더한다면은 이 3가지만 가지고도 업종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가로가 쳐 있는 거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광고 등 유통망을 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서 비용이 많이 쓰여져 있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익과 이익을 배우셨다라면은 그 가운데 빼주는 원가,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원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죠? 또는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원가, 서비스의 원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제가 커피 한 잔의 원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커피 브랜드 전문점에 가셔서 커피 한 잔의 원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과연 얼마짜리인데 몇천 원에 팔고 있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보를 들으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거 몇백 원 안 하는데 몇천 원에 파는 겁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하다못해 신문기사에도 가끔 그런 기사 나오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몇백 원 안 하는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원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커피 한 잔의 원가 몇백 원이다 라고 하는 게 재료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비만 원가가 아니죠. 인건비도 원가고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라는 용어 아시나요? 감가상각비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게 될 용어인데요. 인테리어를 했으면은 기간이 지나면은 낡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 활동함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감가, 가치가 감소되는 비용을 상각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비용을 잡습니다. 역시 이것도 원가죠. 임차료, 광고비 다 원가입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원가, 재료비랑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늘어났을 거고 얼마가 남는지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컨설팅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오히려 회사가 점점 힘들어졌는데 갑자기 한 해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확 증가되니까 회사가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많은 건물도 매입했고요. 기계도 설비도 구입했고 사람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반짝 한 해만 호황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원가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여서요. 한 번 서비스하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처음에 2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통장에 잔고가 자꾸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잘 들어보니까 2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5만 원에 서비스합니다. 가격 결국 5만 원이었어요. 2만 원짜리 5만 원에 얼마나 비싸게 팔아요. 근데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대요. 가세에 보니까 그동안 추가로 발생했던 자산들에서 나온 원가를 고려를 안 한 거예요. 결국 재료비만 갖고 판단을 하셨고요. 다 계산해 보니 5만 7천 원 정도의 원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5만 7천 원짜리를 5만 원에 팔면서도 엄청 남는 줄 알고 생각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익, 원가, 이익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회계 정보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요. 경영자들은 의외로 회사 이익을 줄여서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회계 공부하려고 딱 왔는데 지금 회계와 관련돼서 정보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인데 이익은 좀 늘려야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는다? 이건 한번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가 상당히 전략적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금을 줄여서 절세를 하는 게 목적인 경영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절세 목적상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회사는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 대표님을 아는데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 상대하고 있어요. 근데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오히려 납품하는 단가가 좀 깎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죠? 많은 이익이 나니까 상대방에서 좀 비싼 거 아닙니까?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은 이익을 줄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익은 커야 좋다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버리시고요. 회계는 상당히 전략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전략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정보들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셔야 되는데 이 정보 자체가 상당히 그 비대칭적인 정보라는 거죠.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 회사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좀 더 가공해서 보여줍니다.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보신다면은 정말 이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를 헤쳐나가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레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레몬은 너무 이쁘게 생겼죠. 노랗게 이쁘게. 근데 레몬을 까서 그냥 바로 드시는 분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치기 때문에 즙을 내서 먹던가 하죠. 그래서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를 파악하실 때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회계 정보가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정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